한국에 온 스트롱맨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직접 마중을 나간 트럼프 대통령의 젠틀맨이라고 칭한 문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저렇게 조금 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저렇게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 여러분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 얘기 좀 풍성하고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두 분 더 나오셨습니다. 국제부 김정한 차장 그리고 이종근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모습이에요. 12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빠짐없이 한번 스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 온 스트롱맨.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얼굴로 자석을 좀 만들어봐서 저희 동선을 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오산기지에 내리는 화면 같이 이제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20분. 아마 일정들이 조금씩 늦어져서요. 2, 30분 정도는 조금 예상보다 계획보다는 조금 늦게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정한 차장. 아까 화면으로 같이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파란 넥타이를 맸더라고요. 네. 공화당의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예. 보통 파워 타이라고 해서 레드 타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업가 시절부터 빨간색 타이를 굉장히 즐겼는데요. 지난 예. 9월 정상회담 때도 똑같이 마치 서로 상의해서 입은 것 같은 커플룩과 같은 파란색 타이를 했는데 이번에도 파란색 타이를 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난번 또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이게 또 민주당의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공화당의 색깔은 빨간색이고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신분이 됐으니까 일종의 협업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도 파란색 넥타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종의 청신호, 뭐 한국에 대한 일종의 뭐 패션 배려가 아니냐. 근데 뭐 패션 배려입니까? 패션 차원에서의 배려가 아니냐 하는데 이제 추후 어떤 정상회담 결과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김정한 차장 사실 저희가 트럼프 말고 멜라니아의 패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보시면 와인색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를 딱 하나로 묶었단 말이에요. 네. 얼핏 보면 여배우 같기도 해요. 패션 모델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만 들르는 게 아니라 또 미국에서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 한국, 중국 또 다른 아시아 국가까지 가기 때문에 예. 중동 순방이나 유럽 순방에서도 그랬듯이 굉장히 화려한 패션 외교를 어떻게 선보일까 또 그 패션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라고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좀 대조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요일 일본에 도착했을 땐 굉장히 화려한 옷을 그렇죠. 입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좀 다크한 컬러죠. 근데 저는요. 너무 과도한 후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5일에는 굉장히 화창한 날씨였기 때문에 지금 뭐 화면 속에서도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예. 그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직접 너무 날씨가 좋다고 먼저 이야기를 건넬 정도였으니까 오늘 조금 날씨가 흐리고 쌀쌀하기 때문에 에 맞춘 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마 이제 그 텍사스에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아마 그렇다 보니까 한국 방문 때부터 조금 톤을 조금 이렇게 톤다운한다. 예.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의전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제 그 컨셉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멜라니아 여사의 옷 톤이나 이런 것도 보면 여러 가지 면에 조금 자중하는 이런 모습으로 아마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사고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마 세간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인물이 아니라 이거일 것 같아요. 저 화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어요. 이종우 실장님. 네. 오산기지에서 저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출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탔던 미 대통령의 전용 헬기 마린 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린원은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공개가 됐죠. 이미 그 오산기지에서 공개가 됐고 예. 이 마린원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온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이지 않습니까? 공군 1호기. 마린원은 왜 마린이냐 하면 해병대 1호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동체 가격은만 뭐 서로 따진다면 에어포스 원, 그러니까 공군 1호기보다 더 고가입니다.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천억
뭐 4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그 안에 14인용 좌석이 있고 욕실, 주방은 물론이고 뭐 핵 폭발했을 때 전자기파를 차단한다든지 하는 미 대통령이 비상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온갖 그런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근데 더 붙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렇게 고가의 마린 원보다 자신의 전용기를 더 타고 싶어 하나 봐요. 보면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 전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헬기가 2대가 있는데 시코르스키 헬기인데 거의 그 안에 황금으로 이렇게 이 치장을 해놓고 마라라고 그 별장에 늘 두고 있는데 마라라고 별장에 그 헬기를 둔 순간 미 언론들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은 꼭 마린원을 타야 되는데 그 헬기를 탈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신의 전용 헬기를 진짜 타고 싶지만 대통령은 무조건 마린원을 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린원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예, 김정환 차장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기지에서 행사를 가졌다면 멜라니아는 딴 데로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딴 데로 이동하기 전에 두 부부가 또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죠. 중동에 갔을 때는 서로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탁 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착해서 서로 헤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볼키스를 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을 의식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모습으로 멜라니아 여사는 주한 정동에 있죠. 미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용산에 이제 헬리콥터로 내려서 그쪽으로 향했는데요. 스포츠 외교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멜라니아 여사가 처음 이제 해외 단독 순방을 했던 곳이 캐나다였는데 그때도 상위 군인 올림픽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오늘도 평창 올림픽 관련한 축하 홍보 행사에 지금 현재 평창에 또 IOC 본부가 차려져 있으니까 관련자들과 함께 또 관련한 행사, 또 올림픽 그 스포츠 외교 힘을 실어주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이제 각자 행보를 한 다음에 이때 청와대 만찬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이현정 의원. 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일정이 이런데 아직 시간이 좀 밀린 관계로 오산에서 평택에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육안으로 아까 잠깐 보셨던 건 이제 청와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직접 평택으로 마중을 나가서 이 부대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SNS 라이브로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 평택, 오산에서 평택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마린원을 타고 왔다면 평택에서 이쪽 청와대 환영식에 참석하기 이동은 뭘로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전용 차죠. 이게 이제 캐딜락인데 이게 아마 비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명 비스트죠. 네, 이 차를 타고 아마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헬기로 갈지 아니면 이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경호상 좀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거리 이동 자체는 이제 이 캐딜락 원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차가 뭐 워낙 유명합니다. 사실 미리 지금 원래 국내에 들어와 있었고 워낙 이제 그 두께라든지 뭐 방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한데 지금 사실 이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 타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트럼프 대통령실에 이게 이제 연한이 다 돼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합니다. 모든 새로운 시설들로 해서 실제 새로운 캐딜락 원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건 아마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데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에 보면 이 이제 경호원들이 이 차를 모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인데 이 차를 몰고 실제로 이제 운전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근데 여담을 하나만 전해드리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고 튼튼한 차라고 하는데 이 비스트가 굴욕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11년에 유럽 순방을 미국 대통령,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갔는데 차가 너무 묵중하다 보니까 이게 막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때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묵중하지만 비스트의 굴욕이라는 또 헤드라인이 그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대통령 전용차에 잠깐 캐딜락 원의 모습도 봤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시각 광화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을 환영하는 이 지지층의 여러 가지 집회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따 그 용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숙소 주변에는 트럼프 노 추적십이라고 해서 이 집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반대하는 반미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중구 시장님, 저희 지금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그동안은 설치하지 않았던 차벽까지 설치를 하면서 굉장히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경찰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가장 높은 수위의 지금 경호를 발령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북한의 어떤 도발이 좀 잠시 주춤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더군다나 이제 한반도의 어떤 긴장 상태가 계속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 하나의 어떤 축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좀 리스크, 그 발언상의 어떤 리스크도 좀 있었고, 어떤 대통령보다 북미 간의 어쨌든 긴장을 계속 고조됐던 어떤 상황에서의 당사자가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보통은 성남공항에 뭐 내려서 청와대로 바로 가는 국빈 방문이면 대체로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오산 기지에 내려서 평택 미군 기지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 사실은 뭐 큰 거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상에 혹시나 있을 불미스러운 또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였습니다. 이 그림 말고 방금 전에 나왔던 화면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현정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평택 미군 기지에 도착하기 전에 저렇게 마중을 나갔단 말이에요. 아까 뭐 네. 현장 취재 기자 말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 이 험프리스 기지에 간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상대강 아무리 국빈 방문이라 하지만 원래 국빈 방문 때는 이제 장관이 나가서 영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또 국빈 많을 때는 뭐 차관이 나간다든지 이걸 예포를 쏘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그 미국에 깜짝 방문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아마 일본이나 지금 중국에서 좀 극진한 대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식의 또 영접의 어떤 그런 좀 의외성을 보여준 것이죠. 대통령이 직접 사실은 이제 평택 기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서 저희 같이 이제 점심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좀 깜짝 이벤트를 오늘 펼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작은 화기애애하고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을 밟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케치 중심으로 풀어봤지만 결국 김정한 차장,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숨겨놨던 칼날들을 나중에 이제 말로 쏟아내면서 이 협상의 달인이라는 칭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와의 그 문 대통령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하고는 찰떡 공조라고 하지만 예.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던 미국 쪽 전문가는 아쉬움을 표하더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핵심, 북핵의 핵심인데 모양새 면에서 이렇게 드러나진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과의 어떤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이렇게 자꾸 노출이 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줬죠. 트럼프 이번에 일본에서도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다. 뭐 우리하고도 똑같은 식의 그런 어떤 대비 처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두 정상이 마주하면 만났기 때문에 서로 또 파인 젠틀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정말 참 젠틀맨이다, 위대한 신사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하지만 결국은 굉장히 치열한 또 기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2시 30분 정도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보시는 청와대에 도착해서 환영회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조금 30분 정도 모든 일정이 늦춰지면서 방금 전에 화면에 보셨던 청와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국에 온 스트롱맨 오산기지 땅을 밟고 일단 평택 험프리스에서 아직도 비공개 일정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브리핑을 청취할 예정인데 아직 그 시간은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와대로 향하기 직전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청와대 안팎으로 분주한데 청와대 관계자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빈 방문의 격에 걸맞은 예우와 격식에 맞추어 한미 양국 정상 내외의 긴밀한 유대감을 강화시킨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고 국빈 만찬에 걸맞는 예우와 정성을 갖춘 만찬과 클래식과 한국의 퓨전 전통음악 그리고 K-팝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공연을 준비 중이며
예, 이제 뭐 청와대로 곧 트럼프가 이동을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각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스킨십에 좀 신경을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친교 산책입니다. 중국에서는 또 자금성에서 차단회를 하고 일본에서는 또 4-5시간 거의 하루 반나절을 다 같이 보낼 만큼 스킨십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것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친교 산책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경내를 산책하며 이 경우에는 정상회담이라는 공식 자리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좀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떤 대화가 오갈지는 뭐 두 사람만 알겠지만 아마도 이번에 북핵 문제에 대한 국회에서의 연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내일 예정도 있죠. 그 수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 9월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을 때 지구상에서 북한을 없애버리겠다고까지 그것도 애드리브였습니다. 미리 조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조율되지 않은 그런 스피치가 만약에 내일 나올 경우에는 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백과학관에서는 절대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또 미국에서 지금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모든 옵션 안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포함이 되는 것이냐 궁금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 또 기싸움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정한 차장이 멜라니아 여사의 동선과 일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줬는데 지금 영상이 이제 바로 실시간 영상들은 아니고요. 일정이 조금 끝날 무렵쯤에 저희한테 이제 공개되는 멜라니아 여사가 정동에 있는 미 대사관 저에서 본인 일정을 소화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저녁에 있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 국빈 만찬 행사일 텐데 이현정 의원님 또 뭘 먹느냐가 엄청나게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보니까 가자미, 곶감 뭐 풍성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먹는 게 왜냐 중요한 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입맛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좀 미국적입니다. 이게 뭐 햄버거라든지 주로 이제 육식 고기를 좋아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햄버거와 함께 와규 스테이크를 제공을 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술을 입에 대지는 않습니다. 그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술을 끊어서 일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좀 꺼리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맞는 거면서도 또 우리 전통에 맞는 이런 조합을 찾기 위해서 아마 지금 만찬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 생선 중에서는 가자미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자미 구이와 함께 또 이제 그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고기, 이 이제 스테이크 같은 것들, 그 함께 한우 갈비구이, 또 이제 독도에서 잡은 새우 잡채.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현정 의원님이 설명하시는 저 사진들이 다 청와대에서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먹는다라고 보여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거제도에서 잡은 가자미라고 그래요. 이게 아마 이제 거제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잡은 가자미 구이와 함께 이게 이제 또 이 360년 묵은 이 씨간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씨간장으로 또 소스를 한 이 한우 갈비구이. 간장이 360년 묵은 이게 씨간장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독도에서 이제 한 그 새우 잡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내로 나중에 또, 초콜릿 같은 경우에 이제 케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감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덮어서 하는 그런 또 디저트 내놓고 아마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일단 그 말을 하는데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맛이 좀 어쩌면 좀 까다롭기도 하니까 또 입맛에 맞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걸 시장님 오늘 만찬 중에는 이제 공연도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좀 색다른 인물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뭐 어떤 공연이 뭐 코미디언도 나오고 누구든 나오고 하는 일본의 어떤 공연 얘기가 많이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만찬에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질까 궁금했는데 일단은 박효신 씨가 가장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대중가수가 나오고 일단 그 다음에 부르는 곡이 야생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상징하는 곡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왜 100일,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됐을 때도 4곡이 그때 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는데 그 중에 한 곡, 스토리를 좀 이렇게 의미를 좀 붙여보면, 원래 굉장히 힘들고 고난을 겪은 끝에 자라나는 피어나는 꽃이다. 즉 이번 한미 양국의 어떤 관계도 사실은 순탄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꽃을 피우는 그런 관계를 희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야생화를 또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멜라니아 여사가 평창
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샤이니의 민호 군과 함께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저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 멜라니아 여사 연설 보니까요. 나도 어린 소녀 시절에 바스켓볼이랑 축구를 즐겼다. 여자라고 해서 스포츠를 즐기지 못할 법 없다면서 아주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네요. 예. 저희도 지금 일단 저희 시간대까지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 저희 시간대까지는 지금 멜라니아 여사의 영상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2시 40분경에 이곳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청와대 환영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예정대로면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평택 험프리스에서 비공개 일정 한미연합사의 브리핑을 청취 중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채널A 뉴스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